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랑 같이 함께해서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돌이켜 보면은 8만 원, 그죠? 요때 장기 횡보했을 때, 요때 첫 번째가 있었고요.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요, 좀 내려보면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꺾였을 때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있었고, 좀 더 내려보면은 그 다음은 이제 공포의 구간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살려고 하진 못했고 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에 물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요 구간은 거꾸로 보면은 선을 좀 그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구간과도 마찬가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냐 했을 때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보시면 12월 달 연말에 급등을 해버렸고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죠. 요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 2021년도가 지났고 2022년도가 지났습니다. 2년 조정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 시점과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냐면은,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빠지면은 계속 산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을 때 예금 적금보다는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당금 뭐 1% 정도를 제외하고는 따지고 보면 연 5% 정도 수익만 나더라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2년 까먹었으니까 복리 감안해가지고 뭐연 지금 뭐 한 12%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 선을 그어놨고, 요 구간에서 박스권 또는 역 헤드앤숄더 트리플 바닥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트리플 바닥이 나오기 직전에 여기가 지금 우상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면은, 이렇게 틀었는데 요거를 좀 거시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를 제외하고 요때는 공포 구간이었죠. 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금리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가는 과정, CPI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 요 구간은 요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환율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 1200원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CPI 지수도 완화됐고,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언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서슴지 않고 전진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좀 번복이 됐습니다. 똑같은 주가의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인데 몇 개월 만에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거는 기술주였었고, 특히 이 구간에서 경기 침체는 내년 6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침체돼 있고 공급을 조절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하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울 게 없고, 이런 트리플 바닥 또는 역 헤드앤숄더 또는 박스권인 이 구간에서 항상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를 트는 현상이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11월 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지금 120일 정도로 놨을 때는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지만은 요거를 한 60일로 좀 틀어보거나 아니면 40일로 틀어봤을 때 최근에 3,300만 주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보시게 되면은 1,100만 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두려워할 단계가 아니라 사야 될 단계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요때 샀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었죠. 제가 사라고 했을 때 미친놈아 왜 사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지만은 어쨌건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때보단 지금이 경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야,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와, 또 나와. 갑자기 뭐 영국 나오고, 뭐 중국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데 갑자기 뭐 돈을 푼다든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하면서 뭐 다시 철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를 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또는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가고 있고 요런 그 경기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랑 좀 다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일부 감산 정책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가전, 뭐 TV, 스마트폰, 그 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일단 그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한 4개, 5개로 물론 다 기술주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또 기술주랑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트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나 소부장 종목들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메모리 시장에만 집중하는 종목들보다는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나 또는 소모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 이제 6월, 7월 여름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직전 저점이 내려오면은 쓸어 담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0선과 480선의 이평선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기울기가 하향해서 이제 평행한 위치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박스권의 위치가 나온 다음에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으로도 적절한 위치에 지지를 받았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틀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이 생겼을 때 또 중요한 또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한번 충격을 주었고 여기서 강력한 반등을 줬던 이 구간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 구간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